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1년 8개월하고도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모두 겉으로 고대하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는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 확진자 발생 상황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지역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는 116명으로 최근 6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은 요양병원, 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외국인 중심의 사업장, 가족 지인 모임,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발생과 선행 확진자의 접촉 등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확진자 발생 사례 중에는 특히 어르신 등이 생활하는 고위험군 집단시설인 요양병원, 정신병원, 주간보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많아 중점 위험도가 높은 60대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가 32.3%를 차지하고 있고 백신 접종 대상자 중 접종률이 낮은 10대 확진자도 10.9%에 이르러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학교, 학원 등 교육 환경의 감염 우려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또한 10월 들어 3주 연속 1.0 미만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다가 최근 1주간 1.8로 급증하여 지역 방역 상황이 다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하는 배경과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및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의 방역 피로와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고 방역 체계의 전환 기준인 예방접종 완료율이 70% 이상에 도달하여 11월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제외한 전국이 동일 기준으로 개편을 시행합니다. 대구시는 감염병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괄 방역 대책단 회의를 10월 28일 16시에 개최하여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향이 그동안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 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의 대구시 방역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총괄 방역 대책단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시 나타날 예상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환자 분류, 재택 치료 환자 모니터링, 검체와 검사 역량, 역학조사 등 방역 체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의 분야별 개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먼저 생업시설에 대한 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행사, 사적 모임 순으로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장 업은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24시까지 완화합니다. 기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10명까지 사적 모임 허용하던 것을 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허용하고 행사 및 집회는 기존 49명에서 99명까지 완화하는 등 정부안과 동일하게 개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역수칙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 대상 접종 증명제, 음성 확인제 도입, 마스크 쓰기와 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긴장감 완화와 미접종자 고령층 중심의 재확산 위험은 더 높아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유행 확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대구시 추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대구시는 요양병원 및 노인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정신병원, 정신시설에 대해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주기적 선제 검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감염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경우 미접종 종사자 주 1회 주기적 선제 PCR 검사 의무화 및 신규 입원 환자 선제 PCR 검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 이동이 많아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간병인에 대한 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당초 10월 말까지 조치하였으나 12월 말까지 2개월 연장 실시하겠습니다.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병동별 근무자 분리, 1일 2회 이상 종사자 건강 상태 확인 등의 방역 수칙 전수 여부에 대해서도 상시 학동 점검을 실시해 조용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당초 11월 10일부터 시작 예정이던 요양정신병원 종사자 및 입원 환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지역 예방접종센터의 잔여 백신을 요양병원에 배정하여 접종 일자를 11월 1일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집단 발생 우려가 높은 감염 취약시설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접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1차 대유행을 모범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택치료도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재택치료 전담팀 운영, 협력병원 선정, 구군 협력 체제를 완료하여 환자 분류,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24시간 응급 이송체계, 지원 물품 전달 및 무단 이탈 확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효율적인 대책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단계적 일상 회복도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에 큰 역할을 해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총괄 방역단을 코로나19 일상회복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일상회복지원위원회로 전환하고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상회복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 모색, 현장 이행 가능 과제 발굴, 시민 참여와 홍보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일상회복 전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으로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일상 속 실천 방역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방접종입니다. 집단 면역을 통한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미접종자, 고령층 중심의 재확산 방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본 방역 수칙의 준수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에 따라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일상 회복의 기회가 의료 체계의 위협으로 다시 이전의 위기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아프면 빨리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대구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위대한 시민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단계적 일상의 회복도 가장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님 듣기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분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택 치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대상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단 이탈도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 치료에 많이 되는 지금 자가격리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재택 치료에 대한 그리고 어느 정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뭔지 그런 예측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 확진자의 자가격리, 자가치료, 재택치료는 격리 문제는 자가격리자 격리와 거의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자가 재택치료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 동산병원과 협력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치료에 준하는 의료행위는 의사나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진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약 한 3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확대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협력병원을 저희들이 구하고 있고 또 협력병원을 구해서 좀 더 체계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300명이라는 전체 확진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면 재택 치료 가능한 사람이 동산병원이 현재 가능한 인원 약 한 3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이제 시간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동산병원과 협력병원을 마련하고 다른 종합병원도 또 협력병원을 마련해서 이 협력병원을 통해서 재택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문 대변인입니다. 여기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은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대규모 행사랑 특정 모임 관련해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대규모 행사랑 특정 모임 요거에 관해서 바로 예, 그거는 현재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집니다만은 각 단계별로 4주 플러스 2주입니다. 그래서 약 한 6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주 정도를 해서 그 단계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면 2주를 생략하고 갈 수도 있고 나머지 2주를 더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6주로 단위로 단계가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뉴스민의 이상장과 다른 것부터 신규 입원 환자 선제 PCR 요양병원 관련돼서 이것과 간병인에 대한 PCR은 이게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지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 협력병원 재택치료 협력병원 관련돼서 동산병원이 지금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300명 앞서서 말씀드린 300명 그거 외에 추가로 300명을 더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협력병원이 추가적으로 없으면 그러니까 그 300명 같은 경우에는 최대 그 누적 300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일반 300명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신규 입원 환자 PCR 검사, 간병인 PCR 검사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통해서 확진이 전파될 우려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간병인의 경우에는 항상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다는 말씀드리고 신규 입원 환자가 오는 경우 신규 입원 환자가 이 코로나 확진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항상 확인을 하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기존에 하고 있던 체제로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산병원은 현재 감염병 전담병으로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별도의 이 시설을 장소를 구비를 해서 거기에서 이 내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동산병원이 갖고 있는 의료 역량 체계에 봤을 때는 이 300명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적이 아니고 이거는 일시에 한 타임에 한 300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루 30명 누적인가요? 누적.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우입니다. 그 단계적 일상 회복안 같은 경우에 정부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 대구 자체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정부안 외에 추가적으로 더 완화를 한다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단계적 일상 회복은 범정부 차원의 일상 회복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경제계, 뭐 학계,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정부에서 마련한 단계적 일상 회복안을 따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방역 상황에 따라서 지나치게 지역 방역 상황이 위험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방역 상황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일상회복 추진위에서 정해놓은 기준보다 단계를 낮춰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그 이틀 연속 변경 때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환되는 기준에 맞추면 어느 정도 수준에 되는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약 한 4명 내지 5명 정도 나옵니다. 대구의 경우는 현재 한 1.3, 4명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우리 방역 상황은 안정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이 방역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구시가 일시적으로 100명이 한 2번 정도 나왔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그렇게 방역 체계를 개편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저희들은 정부 안에 맞춰서 현재의 방역 체계를 그대로 계속 유지합니다. 아마 일시적으로 100명 또는 200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며칠간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 수도권 정부 전체의 체계에 봤을 때는 우리만 대구시만 방역 체계를 급격히 강화해서 지역 경제계라든가 시민들의 일상 삶에 더 이상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 총괄 방역단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의견에 따라서 일상 회복은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협력병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재택 치료를 하는 게 도입하는 게 이게 확진 환자를 이제 돌보는 체계 자체를 바꾸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는 게, 그러면 공산병원을 이번에 30명 정도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만 해도 대충 그중에서 20-30%를 재택치료 돌린다고 하면 공산병원의 여력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구시가 최대 이 일상 회복이 되면은 300명까지도 하루에 발송할 수 있다고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하루에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의 재택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희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들은 중증이라든가 중등증, 중증의 환자에 관해서는 병원에다 치료합니다. 경증, 무증상의 환자는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이 생활치료센터나 기타 시설로 보내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저희들 재택 치료를 추진하는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일상 회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저희들이 협력병원을 꾸준히 만들어서 문어발 형태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동산병원이 지금 직접 하지만은 앞으로는 동산병원과 협력해서 하고 있는 병원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그 협력병원에서도 몇십 명을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재택 치료를 하고 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의료진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저희들 그 체계는 저희들이 조만간 마련을 해서 저희들 따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뭐 운영을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나요? 그렇게 현재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더 이상 뭐 늘리지는 않겠지만 줄이는 계획도 아직은 없다는 말씀드릴게요. 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